3일간 반대 6만여 건, 이 부분은 국가보안법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장윤미,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치열하게 맞붙은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법 예고 단 며칠 만에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에 관한 청원, 그리고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합치면 10만 건이 훌쩍 넘는 반대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에 더해져서 비판을 더 거세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이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 네. 어떤 경위로 돼 있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무슨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In 2014, 2015, four of them were accused of espionage on behalf of South Korea. Two subsequently in 2016, 2017 were defectors who were allegedly captured in China and brought to North Korea. It's quite surprising you're not aware of this situation.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개별적 정보가 부족합니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외신 기자회견 이후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장 부장님, 네. 그중에서도 야권은 아니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된 것도 몰랐으면서 이 와중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느냐 이런 종류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 국방의 이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몇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 북한에 억류돼 있고 그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 이 최고 책임자가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것도 큰 문제인데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왜 존재하는 법입니까?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동조하거나 그 동조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지금 유엔에 동시 가입돼 있는 이 다른 나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해야 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안보의 이 일선으로 이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책무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번 외신 회담에서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는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한편으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이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국보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조치 아니냐 이런 이중적인 좀 처벌을 비판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해명을 보면 의아한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과 2달 전인 9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서 위로했다라고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주무장관은 가족을 만나는데 대통령은 몰랐다. 이 부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장 변호사님. 일단 주무장관이 챙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억류가 됐던 시점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내용을 보고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외신 기자의 질문으로 인식을 하게 됐고 또 안보실장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부가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의 인식 여부와 관련해서 이게 워낙에 오래됐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선교사분들이 억류됐던 이런 사안이고 전 정부 때 그렇다면 뭐 진전은 있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 최근에도 그 주무부처 장관인 통일부 장관이 유족분들을 위로하고 또 어떤 의견이신지를 청취했다라고 하니 그 길을 이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걸을 겁니다. 그런데 김지호 대변인님,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잠깐 뭐 착각할 수도 있다 쳐도 어찌 됐든 뭐 모르고 있었던 거는 맞으니까 이런 상황에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할 수 있느냐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외신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그 기자분이 10여 명 정도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돼 있다고 하니까 대통령님은 최근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소통상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요.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76년 전에
공표된 법안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보완할 때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법으로만 우리나라 어떤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군사비밀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네트워크라든지 외교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현 시대와 안 맞는 부분,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부 여당으로서 논의의 어떤 제안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국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나 비판적 언론인들이나 학자들에게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돼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독소 조항을 개선하자. 이런 제안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여러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론화를 통해서 제도화를 통해서 좀 개선을 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적으로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일제 잔재의 청산, 제7조 찬양, 인권 침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삭제한다는 거예요. 이민찬 부위원장께서 보실 때는 이게 국가보안법이 폐지가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일어납니까? 지금 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이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지난해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의 전문성에 굉장히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난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은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53명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죠. 이런 어떤 간첩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간부가 대법원에서 9년 6개월이라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요. 불과 3개월 전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려면 이런 어떤 안보 관련한 어떤 북한이 이런 간첩 행위가 없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그런 부분이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폐지한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요.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것도 아닙니다. 진보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함께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회에 입성한 진보당이 만든 것입니다. 진보당은 어떤 정당입니까? 과거 이제 어떤 내란 음모 혐의,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통진당의 후신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지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과 굳이 왜 이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 한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추진하는 강행 처리하는 여러 입법안들을 보면요. 도대체 민생과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민생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국가 안보를 흔드는 이런 입법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 폐지안과에 반대하는 의견이 사흘 만에 6만 건을 넘었는데요. 구 부장님, 네. 이게 사실 통상적인 수치라고 봐야 됩니까?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평상시에 일상생활하시면서 피부로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지키는 어떤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하느냐, 이거에 대한 좀 반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대통령도 몰랐던 억류 주민이 10년 넘게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깐 시간을 거슬러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왜 억류돼 있던 북한 주민을 송환하려는 노력조차 안 한 것일까요? 자, 이것은 우리 정부의 노력도 부족했을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한국인 억류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어떤 체제에 반대되는 사람을 지금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으면서 남북 협상에서 회담 의제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억류됐던 한국인을 송환 노력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새삼 알게 됐으니 앞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된다라면 지금 억류돼 있는 한국민들의 조속한 송환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어떤 것들이 폐지되는지 중에서 제가 좀 짚어보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제7조, 이거 말고요. 7조의 찬양 고무, 이 부분이 폐지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을 찬양 고무해서 처벌받는 그 조항이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아마 믿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앵커인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북한을 찬양 고문한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법이 없다고 해도 뭐 다 걸러지겠죠. 그런데 이게 교육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만약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거 이런 거예요. 아직 정체성이 뭐 완전히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운 어린 아이들 혹은 청소년들의 앞에서 어떤 교사가 네. 뭐 북한 인공기를 걸어두고 북한을 찬양 고무하는 그런 교육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다면 이거는 어떤 시스템에 기댈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는 교사는 전 대한민국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교사분들의 어떤 수준을 너무 좀 폄훼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어디에서 근원했습니까? 일본의 치안유지법, 천황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어쨌든 법으로 규탄하겠다. 그러면 일본에서 차용했던 일본의 그 법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를 변경해서 명칭은 바꿨지만 지금 그런 법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 고무죄,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마르크스 자본론만 갖고 있어도 이 죄명으로 처벌했던 겁니다. 그럼 유엔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법은 없애야 된다. 이런 입법적인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진보당에서 추진하는 안입니다. 거기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을 했을 때 대표하는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민생과 이거는 같이 양립할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교육 현장에서 그런 행태를 하면 아동복지법 등등 그리고 남북관계 기본발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네, 사실 이 법안의 대부분 조항이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인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 단체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형법만으로 우리가 규율을 할 수 있는 건지 처벌에 공백이 생기진 않을지 하는 우려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법안을 국민의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져서 입법이 조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요. 권위주의 시대에는 이 국가보안법을 들어서 많은 인권 탄압이 이뤄졌던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에 윤미향 전 의원이 반국가 단체로 지칭되는 조청년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때도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이 일었어요. 근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과 같은 인권 탄압은 없다. 그러니까 꼭 국가를 어떤 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북한이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이 시간에도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국가보안법을 이 시점에서 폐지돼야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형법만으로도 모든 게 가능하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 이 상징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 적국을 외국으로 지칭하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하는 이런 추가 입법이 동시에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범여권에서는 그런 논의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하겠다. 그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은 어떻게 메우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국가 안보를 걱정한다면 이런 부분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칙을 보면요.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36개 법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제재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요. 김주호 대변인님. 그런데 그러면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상의 어떤 제재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도 그러면 그 사람 퇴직한 다음에도 연금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 남거든요. 국가 공무원이 국가 반역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처벌하고 공무원 연금도 박탈해야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과도하게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이자는 것이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가지고 국가 안보에 어떤 구멍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 12.3 불법 계엄이 저질렀을 때 현직 대통령이 국회와 대다수의 그런 정치인이 반국가 단체인 것처럼 표현하고 그것을 빌미로 불법 계엄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빌미를 주는 국가보안법 너무 오래된 낡은 제도를 이제는 좀 현실화하고 현대화하자고 제안을 하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안 관련해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공론화한 적이 있습니까? 전 대묻고 싶어요, 국민의힘에게. 저희가 이것에 관련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지 지금 강행 처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가 나는 황교안이다 이후에 체제 전쟁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어떤 정략적인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최근에 전 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구 부장님, 근데 사실 이렇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있는 가운데 폐지론이 나온 것이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지호 대변인 말씀에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는 현행 유효한 법을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반국가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류를 적극적으로 했던 외국 중에서도 간첩 행위자, 산업 스파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얘기는 지금 싹 빠지고 지금 너무나 오래됐던 1948년에 만들어진 일제잔재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작용에 대한 지금 반작용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좀 들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것인지 폐지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보안법으로 현대화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의심하는 것은 혹시나 민주당이 이걸 또 거대 의석으로 강행 처리를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불신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민주당 대변인들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국익을 중심에 놓고 충분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